참석하신 현장의 선생님들의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2개를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해달라라고 요청을 사실은 드렸었거든요. 김은정 선생님. 네, 저는 이 보고서에서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 정부가 출범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AI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의 격차를 만들고 또 교육의 격차를 만들지 않는가. 지금 말씀 중에서도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른 어떤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그거를 이용해서 앞에 필요한 학생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와서 이제 그 반복되는 문제를 푼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격차가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로도 봤을 때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큰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약간 그 멀미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새로운 어떤 업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슬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직접 만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가 그리고 나의 역할을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것이 정말 교육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도 의심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사들 전체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수업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25년부터 이제 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답변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2번째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강초교사 안정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많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제 옆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장 교사의 질문은 역시 교육청에 맡기는 게 낫겠죠? 박사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답변 준비되시면 저한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누가 답변하실지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정책 제언을 좀 해볼까 사실 합니다. 이 AI 활용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를 쓰시고 또 이제 책도 더불어 읽으면서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청이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좀 있을 듯해서 네 박사님 굉장히 많이 보고서에 심지어 6개나 정책 제언을 담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시급하다 이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만 부탁드려요. 1개만요? 네.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시급한 과제라고 할 때 제일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시급한 과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1년이라고 표현하셨고 다른 거는 이제 중장기 그 이상이 넘으면 중장기 과제, 중기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좀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하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정책들이 바로 아까 말한 빨리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교사를 빨리 교육시키는 것, 교사 연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게 많이 붐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정책은 그게 맞습니다. 예, 빨리 연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여기 적응해서 이것을 현장에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도구가 아직 수업에 적용 막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거나 그것이 수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직 빠르게 그렇게 다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게 그렇게 빠른가? 제가 기술 개발자하고도 이번에 이제 좀 이번 연구 때문에 가까이 만나게 됐는데 적어도 어떤 한 포인트를 올리고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에도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 속도전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교사들에게 지금 빨리 연수받아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 네. 이렇게 너무 빨리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AI 활용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좀 갔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네. 기본값으로 하고 교사 연수의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를 막 익혀서 내가 사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죠. AI 도구도 이제 그 테크놀로지인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은 조금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 원격 수업 시대가 되면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냥 일반 여태까지 해왔던 수업을 하면서 뭐 원격이라고 하는 시스템 혹은 뭐 AI라고 하는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의 그냥 더하기식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은 아니거든요. 즉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에 맞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티팩이라고 해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 테크놀로지의 성격에 맞는 교수법이 또 따로 있고요. 또 그 테크놀로지에 적용 가능한 컨텐츠가 또 따로 있어요. 즉 거기에 맞는 도구, 거기에 맞는 도구에 맞는 내용, 그 도구에 맞는 테크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 교육과 활용 교육은 다릅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걸 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용은 사용이고요. 활용은 다른 겁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을 갖고 다르게 접근하는 것. 그래서 약간 뭐 티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한 뭐 그런 연수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티팩 관련 컨텐츠나 네. 교사 연수가 네. 필요하다 이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가장 쉬운 질문이죠?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하게 방청하러 왔다가 굉장히 지금 이런 거였나? 이런 지금 조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굉장히 정제된 상태로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 주정은 박사님께서 그 연구 보고서가 저도 이제 2년치를 정독을 하고 왔는데 아까도 몇 군데 읽어주셨지만은 이제 뭐 연구의 어떤 그런 시사점뿐만 아니라 그 문학성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나온 것들, 교육청에서는 언제나 현장과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열심히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뒤에 계시는 분께 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라는 것에 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선생님들을 저는 무한 신뢰를 하면서 게다가 선생님들께서는 또 앞서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챗 GPT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걸 금지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서울의 선생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나름 활용해서 저희가 무슨 선도교사단 이렇게 있지만 강호의 고수는 많다고 저희가 발굴을 해보면 정말 다양하게 진짜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시고 주변의 선생님들께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도 학교 현장에서 얼마 전까지 교감이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공문이 이제 당연히 왔었습니다. 인공지능 우리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또는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왔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볼 때보다 저희가 나가는 공문을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파급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라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 몇 달간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 그 다음은 제가 네. 정말 말이 길죠. 네. 예, 제가 이렇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말을 저도 적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이크 잡으니까 환경 구축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진짜 조직 개편까지 해가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팀과 또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팀을 한과에 모으는 어떤 조치를 취할 만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육청은 역시 진짜 말이 많네요. 교사를 믿는다 이 얘기신 거죠? 네. 혹시 부가해서 말씀해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은 박사님께서 또 교원 연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AI 튜터 마중물학교 그 사업 담당자로서 이제 고민을 저희 훌륭하신 박사님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책연구 통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조금 펼쳐지는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 시대 교사 역할에 대한 그 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좀 대세가 뭐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좀 인공지능에게 위임하고 교사는 뭐 정서적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그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그랬는데 오늘 이 그 책의 서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에게는 더 바라고 인간에게는 덜 바라는 새로운 균형.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인공지능에 미임하라고 하는 담론은 왜 생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그 가르치는 것을 교육 활동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차치하고 또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가? 그걸 차치하고도 교사들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담론이 왜 생길까? 제 생각은 기술은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역할로 발전해야 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교사를 우회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연수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AI 리터러시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겠죠. 근데 현재 수준의 기술 수준을 저는 선생님들께 솔직하게 이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인데 저희 선생님들 뭐 굉장히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런 보조 도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솔직하게 선생님들께는 지금 교육에 대한 이제 논의들은 기술이 현재, 미래, 기대가 막 뒤섞여가지고 뭐 파괴적 혁신 이런 용어도 쓰이는데 저는 선생님들을 동반자로 가려면 현재를 아주 충실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 속에 선생님들이 수업의 어떤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정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실 수 있다면 그것은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수를 한다면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고민들이 다 담긴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의 김지광 장학사입니다. 네, 아까 티팩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답변 드리면 뭐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 방안을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정착할 건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정책 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수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티팩이 이제 그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지식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건가라는 크게 보면 이제 기술 통합 이론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 안에서 모두가 기술을 다 아까 이제 주정원 박사님이 뭐 활용과 사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안에 지금은 사용 중심의 많은 연수들과 그런 자료들이 이제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블룸의 디지털 텍소노미를 봐도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수준의 행동 동사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갈 것인가. 아까 이제 행동주의 얘기도 하시고 구성주의 얘기도 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단순 반복도 중요하고 또 구성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한번 켜보자.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자. 뭐가 있는지 연습해보자. 여기 수준에서 또 많이 가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그 산출물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복이나 강화가 아니라 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인공지능 부분도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을 결정해 놓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그 상을 결정해 놓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 상을 제안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연수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답변이 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혹시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으신 거 없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교수님이 해주시는 그 제안이 어쩌면 선생님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대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마이크 대신 좀 주시겠어요? 네, 해봤습니다, 교수님. 서울시 감사합니다. 교육청을 지금 위해서. 시간이 네. 넘어가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정말 어떤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또 조직도 개편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우리 장 학사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가장 이 책에서 좋아했던 구절이 인공지능에겐 더 바라고 인간에게는 덜 바라는 이 섬뜩한 이 새로운 균형점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티팩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제가 5월 중순에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이제 다녀왔어요. 애리조나 주립대는 지금 이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교육 분야에 가장 앞선 대학인데 거기에 티팩을 개발한 푸니아 미슈라 교수가 있었어요. 만나봤어요.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거기에 부학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 부분이에요. 꼭 티팩은 아니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에 온라인 교육 이 분야의 가장 선도적인 대학인데 새로운 어떤 교육 모델, 학교 조직 모델, 교육청의 어떤 모델, 교사 교육 모델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교육 담론에서 가려진 부분 한 가지가 뭘까요? 교사의 업무와 노동 부분이에요. 그게 정치학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흘러가면 이 부분은 가려져요.
이 부분을 다룬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업무를 누가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일이 막 힘들어지는 일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시긴 하지만 헌신적이시고 근데 이제 그 업무 과정이 발생하고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많은데 더 힘들지?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애리조나 주립대 그 티팩도 개발한 그 선도적인 대학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미 실행 모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디지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한 학년에 디지털 교육 보조 교사, 보조 인력이 배치돼 있어요. 디지털 퍼실리테이터라고 공무직 형태로 배치돼 있었고요. 한 학교에 이제 그 어떤 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한 학교에 한 학년마다 그 디지털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돼 있고 한 학교에는 크로스 디지털 애널리스트가 배치돼서 뭐냐면 학교 전체를 디지털 분석 혹은 빅데이터 분석 혹은 디지털 디자인해주는 담당자가 교사 출신이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마다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헌신도 필요하시지만 정책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인력들도 배치해 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입니다. 네, AI 활용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 교사에게 새로운 노동이 발생을 사실 할 터인데 그 새로운 노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교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다. 이 얘기신 거고 그 교사를 위한 어떤 체제, 이 애리조나 때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육청의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도 답하기는 참 힘든 문제라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사실은 60분 예상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났고요. 나머지는 보고서와 책을 각자 읽으며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오셔서 네 말씀 안 시켰으면 되게 억울할 뻔. 장학관님과 장학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보고서랑 관련 도서 읽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 두 분 선생님, 장학사님, 장학관님 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두 분 선생님께서 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고민해봤으면 좋을 만한 문장 읽어드리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에서 AI 구현은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또는 내버려 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실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언급만 될 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어떤 삶의 방식을 향유하고 싶고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